스트레스 이렇게 풀어보세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좀 버거우셨나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딱히 뭐가 문제인 건 아닌데 그냥 좀 피곤하다고. 예전엔 이 정도 일쯤은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불안하다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너무 피곤할 때, 열심히 한 일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와도 편하지 않을 때, 그 작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짓눌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지친 마음을 조금씩 다시 채워가는 방법.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이대로 앉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 정도는 다들 사는 거라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더 오래, 더 깊이 지치게 만들거든요. 스트레스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위험을 감지하면 몸이 긴장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정교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진짜 위기가 아닌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상사의 눈치, 쌓여있는 알림, 끝나지 않는 할 일 목록. 그런데 우리 몸은 그걸 진짜 위기와 똑같이 처리해버립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신호에 처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맛있는 걸 먹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쇼핑을 하거나 뭔가로 덮으려는 거죠. 잠깐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입니다. 왜냐면 덮은 것일 뿐. 해결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필요한 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우리 뇌에는 스스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 멍하게 있을 때 뇌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 흩어진 감정들을 정리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지친 신경을 회복시켜요. 샤워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멍하니 걷다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뇌가 드디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끄고 가만히 앉아있는 10분이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뇌에게는 더 깊은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딱 15분만 목적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소파에 그냥 누워도 좋고 창밖을 멍하니 봐도 좋아요.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할 거고요. 그 불편함 그냥 느끼면 됩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가 약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고독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연결 속에서 치유되는 존재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해결이 안 돼도 됩니다. 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털어놓는 것 자체가 치료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으라고 배웠잖아요. 힘든 내색하지 말라고, 남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그 훈련이 너무 철저해서 이제는 나 스스로한테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나도 그래 하고 받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될 때 우리 뇌에서는 신뢰와 유대의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게 분비되면 뇌가 통증 완화제를 맞은 것처럼 안정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보고 싶다. 밥 한번 먹자.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세요. 딱 20분만. 운동이 스트레스에 좋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박힌 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라서 계속하는 말이에요.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비돼요. 기분이 나아지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 반응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운동은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도록 도와줘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헬스장 등록하고 거창하게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2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어폰 빼고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 걷는 거예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냥 그걸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 햇빛을 더해보세요. 햇빛이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햇빛을 못 받으면 기분이 가라앉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전에 20분만 햇빛 아래 있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수면도 빠뜨릴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어나는 시간만 고정하는 거예요.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해도 괜찮으니 일어나는 시간만 매일 같게 맞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몰입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빠져드는 그 상태. 그 안에 있을 때는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그 몰입을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새로운 배움이에요. 뭐든 좋아요. 악기를 시작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텃밭을 가꾸는 것,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것.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쌓이면 아주 중요한 확신이 생겨요.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위협이 아니에요. 그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세요. 어설퍼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오늘 피아노 한 소절을 틀리게 쳤어도 그걸 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글로 꺼내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글쓰기예요.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기 형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종이에 쏟아내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가 오랫동안 이걸 연구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하루 20분씩 4일 동안 자기 감정을 글로 쓴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우울 증상이 줄었어요. 그냥 쓰는 것만으로 몸이 나아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뇌에서 공포와 분노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동이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켜져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왜 화가 났는지, 왜 서운했는지, 왜 무서웠는지. 쓰고 나서 그 종이를 찢어버려도 좋아요. 쓰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거기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더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신호등이 딱 맞게 바뀌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힘든 건 사건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고 어떤 사람은 밤새 그 생각을 해요. 사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고 패턴이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한번 실패하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 같은 느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리고 거기에 짓눌리는 것. 이런 패턴들이에요. 이 패턴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내가 지금 과장하고 있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구나. 여기서 한 발 물러선 시각이 생기면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대신에 이게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는 걸까? 라고 바꿔보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를 붙들어줄 문장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신을 붙들어주는 문장 하나를 갖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와요. 걷기도 싫고, 누구랑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날에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꺼낼 수 있는 문장 하나가 있으면 달라요. 어떤 문장이어도 좋아요. 책에서 읽은 말이어도 좋고, 누군가 해준 말이어도 좋고,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찾아보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셔도 좋고, 지갑 속에 접어 넣어두셔도 좋아요.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나만 알면 됩니다. 내가 무너지려 할 때 그 문장이 조용히 나를 잡아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오늘 드린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하루 15분 만들어 볼 것.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눠 볼 것. 이어폰 빼고 20분 걸어 볼 것.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해 볼 것. 오늘 감정을 글로 꺼내 볼 것.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 볼 것. 그리고 나를 붙들어줄 문장 하나를 찾아볼 것. 거창하게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하나로 이어지고 그게 쌓이면 어느 날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한테 가혹했어요.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조금 더 버텨야 한다고. 오늘만큼은 그 말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또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참 잘 사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